꽁꽁 언강은 녹는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얼어붙는다. 2015년 초봄 타너 스님의 예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두 장의 사주 명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금된 자의 사주, 또 하나는 권자에 앉은 자의 사주. 그녀는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점괘가 아니었습니다. 삼재의 끝과 시작, 운명의 교차,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권력의 뒤바뀜. 정치판은 지금 거대한 물줄기 앞에 있습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신이 보여주는 것을 나는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든 화나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2025년 그녀 앞에 놓인 두 개의 사주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고통받고 있고 한 사람은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후 이들의 자리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시나리오 앞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추락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려 하고 한 사람은 정점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사주팔자라는 오래된 운명의 지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삼재,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단어입니다. 3년에 걸쳐 찾아오는 재앙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사람은 병에 걸리고 사업은 무너지며 관계는 깨집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전직 대통령의 사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삼재의 마지막 여파 속에 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아직 가라앉지 않은 파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구금되어 있고 세상은 그를 단죄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삼재가 끝나는 순간 운명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2025년 12월 타너 스님의 예언은 이 시점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12월경 밖으로 나옵니다. 건강상의 이유일 것입니다. 지병이 그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병이 사람을 감옥에서 꺼낸다니. 그러나 무속의 세계에서 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사람을 다른 길로 이끌기 위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감옥은 그를 가두었지만 병은 그를 풀어줄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2025년 연말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경고했습니다. 2016년 음력 3월에서 4월 사이 그에게는 또 다른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삼재가 끝났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꽁꽁 엉강이 녹듯 그의 운이 다시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영원히 물속에 갇힙니다. 꽁꽁 언강.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은 강은 봄이 와도 쉽게 녹지 않습니다. 표면은 여전히 딱딱하고 그 아래로는 물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얼음이 깨지고 물이 터져 나옵니다. 삼재가 끝난 뒤의 운명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막혀 있지만 안에서는 이미 흐름이 시작되었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타너 스님의 예언은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바로 이 얼음 녹는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이 풀릴 때 반대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타노스님의 예언은 또 다른 사주를 펼쳤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사주, 그리고 그녀는 침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년 상반기부터 운기가 꺾입니다. 권좌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기울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5년을 채우지 못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헌법에 의해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탄핵일까요? 사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타노스님의 예언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늦어도 2년 안에 그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2년, 2017년 상반기 이전이란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 반 남짓,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운세가 하락하는 데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몇 가지 요인을 짚어냈습니다. 첫째, 측근의 폭로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칼이 나옵니다. 그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권력의 핵심 측근 중 누군가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비밀을 폭로하고 내부 정보를 흘리며 그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 무너질 때 결정타는 언제나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날아옵니다. 둘째, 민주당 내부의 분열입니다. 같은 편이 갈라집니다. 한쪽은 그를 지키려 하고 한쪽은 그를 끌어내리려 합니다. 정당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계파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들은 하나로 뭉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배를 버리고 뛰어내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둘로 쪼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셋째, 제3국의 개입입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붑니다. 큰 나라가 개입합니다.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언제나 미국이라는 변수와 함께 움직여 왔습니다. 대통령의 운명 역시 미국의 태도에 따라 크게 흔들립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접으면 그는 버팀목을 잃습니다. 동맹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국가 간의 충돌, 외교적 실패,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건강의 문제입니다. 혈관과 혈압. 이 사람은 몸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주에서 건강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의 경고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압박이 커지고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이 사람의 혈관은 지금 위험합니다. 크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하차의 이유가 될까요? 건강 문제로 인한 사퇴, 그것 역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가장 무서운 것은 삼재의 시작입니다. 그의 삼재가 이제 시작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삼재가 끝나는 시점에 현직 대통령의 삼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의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갑니다. 삼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사주에 새겨진 시간표입니다. 3년 동안 그는 온갖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위기, 건강 문제, 측근의 배신,
그리고 국민의 등 돌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은 두 사주를 나란히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나가 어두워지면 하나는 밝아집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갑니다. 그들은 서로의 거울입니다. 거울,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거울 속의 모습은 현실과 반대입니다.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서는 왼손이 움직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감옥에 있고 한 사람은 권좌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뒤집히는 순간 그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나오는 시점은 2025년 12월, 현직 대통령의 운이 꺾이는 시점은 2016년 상반기, 두 시기는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유를 되찾는 순간 다른 사람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타나 스님의 예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진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얼마나 믿을만 할까요? 무속인의 말을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회의적인 사람들은 말합니다. 점쟁이의 말은 늘 애매하고 나중에 갖다 붙이기 쉽다고. 그러나 타나 스님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 12월, 2026년 음력 3월에서 4월, 2026년 상반기, 그리고 2년 이내 이렇게 명확한 시간을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 검증의 칼날 아래 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속계에서는 시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곧 조만간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든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타나 스님의 예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달과 해를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내림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신이 보여준 것을 나는 그대로 말합니다. 맞든 틀리든 그것은 신의 뜻입니다.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큰일을 예언하는 자는 큰 업을 짊어진다. 권력자의 운명을 함부로 말하면 그 업보가 무속인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맞으면은 명성을 얻지만 틀리면 신의 노여움을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속인은 정치인의 사주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타나 스님의 예언은 왜 이 위험한 예언을 입 밖에 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너무 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아팠을 것입니다.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은 신이 보여준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속인의 숙명입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으면 신이 벌을 내립니다. 몸이 아프고 정신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라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점 앞에 있습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2년은 정치적 격변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재기하고 한 사람은 추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여론은 갈라지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국가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타나 스님의 예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만 선택은 남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2016년 음력 3월에서 4월에 고비를 넘기느냐 마느냐는 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 역시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측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건강을 어떻게 돌보느냐, 민주당 내부를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 추락의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결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국민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나왔을 때 국민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현직 대통령이 흔들릴 때 국민이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이 모든 것이 모여 진짜 운명을 만듭니다. 과거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면 예언이 맞아떨어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79년 10월, 1987년 6월, 2016년 겨울, 그 순간들은 누군가의 예언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역사였습니다. 예언은 단지 방향을 가리켰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간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본 것은 가능성의 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 현직 대통령이 무너질 가능성.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느냐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여진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전부일까요? 타노스님의 예언은 또 다른 암시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도 아닌 제3의 인물이 있다는 뜻일까요? 한국 정치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중심에 서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 속 셋째 언급은 어쩌면 이런 상황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서로 싸우는 동안 완전히 다른 인물이 어부지리로 권력을 잡는 것, 이것 역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셋째는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림자 속,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누군가, 정치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계일 수도 있고 군부일 수도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신이 그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셋째의 존재입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기, 현직 대통령의 추락, 그리고 제3의 인물, 2025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약 1년 반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국민은 지치고 나라는 흔들리며 모두가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타노스님의 예언은 말합니다. 혼돈 끝에는 새로운 질서가 옵니다. 새로운 질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직 대통령의 복귀일까요? 현직 대통령의 개혁일까요? 제3의 인물의 등장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치 체제일까요? 타노스님의 예언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강은 얼었다 녹고 또 얼었다 녹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길이 바뀝니다.
물길이 바뀐다는 것은 권력의 흐름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권력을 쥐었던 세력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력이 들어옵니다. 혹은 권력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흔들리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길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의 기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이 흐르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 그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오는 현실의 그림자입니다. 무속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것은 그것을 피하라는 신의 메시지입니다. 혹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타노스님의 예언 역시 경고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고비를 조심하라는 경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측근과 건강을 돌보라는 경고, 그리고 국민에게는 혼란에 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경고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리 알기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2026년 봄의 고비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측근의 배신을 경계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국민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운명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혼란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1년 반 동안 엄청난 뉴스와 유머가 쏟아질 것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본질을 놓치지 않는 눈이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정치는 흑과 백이 아닙니다. 회색 지대가 훨씬 넓습니다. 누군가의 제기를 무조건 환영하거나 누군가의 추락을 무조건 기뻐하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제3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이 말한 셋째가 누구든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존의 틀에 갇혀 있으면 변화를 놓칩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편견 없이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은 예언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뜻도 사람의 선택 앞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운명과 선택, 이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합니다. 운명은 큰 틀을 제시하고 선택은 그 안에서 길을 만듭니다. 타노스님의 예언이 본 것은 큰 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2025년 12월 이 날짜가 다가올 때 우리는 첫 번째 신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정말 밖으로 나올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타노스님의 예언은 첫 번째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다음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2016년 음력 3월에서 4월 두 번째 관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무사히 넘긴다면 그의 재기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그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 상반기 현직 대통령의 운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측근의 배신이 있을까요? 민주당이 분열할까요? 제3국의 압박이 거세질까요?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요? 이 모든 것이 겹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치판은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의 등장.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주목받는 새로운 인물이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혹은 이미 알려진 인물이지만 새로운 역할을 맡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이 혼란의 시대를 정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 타너스님의 예언이 본 미래는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너스님의 예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꽁꽁 언강이 녹는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는 얼어붙는다. 한 사람의 봄은 다른 사람의 겨울입니다. 한 사람의 재기는 다른 사람의 몰락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 잃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한가입니다. 타나스님의 예언 역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인의 운명은 바뀌어도 나라의 운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인은 오고 가지만 나라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하는가입니다. 앞으로 2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시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꽁꽁 언강도 결국은 녹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곧 봄이 올 것입니다. 그 봄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타너스님의 예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20 본년 12월까지 앞으로 약 2개월 첫 번째 예언이 실현되는지 우리는 곧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3의 길을 찾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예언은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꽁꽁 언강이 녹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음 아래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